위딘더 도어 기법은 먼저 소박한 요청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큰 요청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능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문을 발로 닿지 않게 하여 고객이 판매 연설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문 판매원의 형태에서 유래된 말로 전등 갈아주기, 소소한 물건 사다 주기와 같은 작은 부탁 이후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 긍정적으로 응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경향성과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오늘은 반년 동안의 팟캐스트 녹음 중 처음 있는 게스트분들의 형태인데요. 바로 커플인 두 분을 모시고 고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22화에서 닉님과 진행했던 롱디에 관련된 에피소드 이제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그때 닉님께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상상하면서 행복해 했었던 그런 닉님의 연애 대상자 베니님 그리고 닉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니입니다. 예. 예. 이제 베니님을 뵙는 분들 아마 처음이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닉님의 애인으로서 또 등장을 해주시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흔쾌하게 또 에피소드에 나와주시겠다고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닉님과 베니님은 제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커플이에요. 일단 닉과 베니님은 저희가 항상 언급하는 그 영어 회화 모임에서 만나서 관계를 진척해온 정말 꿈과 같은 자만추의 산물이시기도 하고, 사실 제가 타인의 연애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연애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정말 손에 꼽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서 하는 연애는 진짜 정말 매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항상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부럽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닉님? 몇몇 친구들이 그런 말씀을 주시긴 하는데 아마 근데 그런 이유가 제가 좋아했던 사람과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게 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어 모임에서 뭔가 나 이 친구 마음에 든다고 친구들한테도 말을 했었었고, 그러다가 잠시 마음을 접은 기간도 있었는데 또 그러다가 관계가 진척되면서 뭔가 쟤는 뭔가 자기가 바라던 그런 짝사랑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측면에서 뭔가 부러워한다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니님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롱디 에피소드랑 결혼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십니다. 와, 와. 맞아요. 사실 그 전에 에피소드를 항상 녹음할 때 이제 닉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이거 100% 베니님을 뭔가 생각하고 하는구나라가 사실 저는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들렸는데, 이제 베니님 저희 에피소드 다 들어보셨나요? 닉이 나온 거는 전부 다 들었어요. 들었을 때 어땠나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들만이 보내는 시그널 같은 느낌이었구나.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분을 정말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하는데, 이제 부럽다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는지. 네, 부럽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왜 부럽다고 하는지 전 이해를 못 했거든요. 네. 방금 닉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 부러워하는구나. 제 입장에서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래요? 그 네.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좋아하고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그걸 네. 그렇게 막 자랑을 하다가 이제 같이 사귀게 됐으니까 그걸 살짝 축하하는 의미로 부럽다고 하는구나. 오케이. 맞아요. 사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분을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정말 밸런스가 잘 맞아요. 둘 사이에 연애하는 과정이나 서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성숙하다. 그리고 뭔가 진짜 환상의 짝을 만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때 물론 이러면 되게 신뢰되는 말이긴 하지만 네. 한쪽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커플들도 있고, 그쵸. 아니면 둘 사이 관계에서 한 명이 너무 과하게 리딩하거나 너무 과하게 희생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연애의 속도가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닉님이랑 베이님을 보면 서로 되게 잘 배려하면서 되게 아름답게 예쁘게 연애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이번 에피소드가 고백으로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집중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두 분이 모임에서 만나서 연애에 올인하기까지 닉님이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연애의 시작은 닉님이 베니님을 좋아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닉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막 도전을 하는 걸 이제 주변 이제 저희 게릴라에 나왔던 분들은 사실 미리 다 알고 있었죠. 왜냐면 이제 닉님이 고군분투 하는 걸 옆에서 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닉이 마음을 접는다고 했다가 또 아주 사실 제가 그 영어회화 모임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그냥 건너서만 듣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일단 닉님이 먼저 얘기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백그라운드를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베니님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뭔가 그 순간순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때는 할로윈. 몇 년 전이죠? 그 작년 할로윈이었습니다. 작년이요. 작년 할로윈에 영어 회화 모임을 딱 갔는데 그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분이 이렇게 웬 어떤 귀엽게 차려입은 한 분이 할로윈 스티커를 이렇게 나눠주고 계셨거든요. 네. 그때 그냥 보고 귀엽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저의 뭐 다른 분들한테도 스티커를 나눠주고 붙여주셨는데 그때 제 손등에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때가 이제 첫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뭐 MT에서도 같은 팀이 되고 그때 어색한 사이였지만 말을 계속 붙이면서 친해지고 또 누가 그런 센스 있는 상을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당시 팀 상품이 영화 관람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팀이 엄청 열심히 뭐 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서 네. 상을 타서 또 같이 영화를 볼 기회도 있었고 물론 그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게이분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왜냐면 위키드였기 때문에 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주 닉님을 촬영할 수 없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화를 같이 봤었고 아무튼 뭐 그때 그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한두 번 대면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물론 그때도 되게 뭔가 엄청 호감이었고 좋았지만 네. 그 후에 이제 저희가 회화 모임에서 뒷부리로 바도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그때 한번 이제 베니님께서 피아노를 연주하신 적이 있는데요. 아하. 근데 그 연주가 어떤 뭔가 정말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테크닉을 보여주려고 하던 그런 연주가 아니라 네. 그냥 저희가 술 이렇게 한두 잔 점점 들어가면서 네. 뭔가 자신의 감정에 더 솔직해지면서 그러다가 네. 이제 베니님이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곡을 딱 쳐주셨던 순간이었어요. 작곡하신 곡을. 맞습니다. 멋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뭔가 어쨌든 본인 감정이 엄청 솔직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도 되게 예뻤다고 생각이 돼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네. 사실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잘 없어서 제가 더 이제 마음에 들어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기 전까지는 그냥 적당한 호감만 가지고 있다가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 그 순간과 상황과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겹쳐졌을 때 그때 딱 심장이 뛰었던 건가요? 심장은 사실 원래 뛰고 있었지만 그거 이제 빌드업 되는 순간이었는데 네. 그 빌드업의 높이가 그 순간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 더 높았다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좋아는 했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욕심난다. 약간 그런 생각이 확 들었던 거군요. 아닙니다. 그렇게 사실 욕심은 아니었고 그냥 정말 되게 나한테 없는 면을 가진 사람이고 되게 매력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일단 그 피아노 사건이라고 저는 명명 지을게요. 왜냐면 피아노 사건 이후에 제가 베니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닉님이 베니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 하기 시작한 거죠. 나 저 사람 좋다. 나 저 사람이랑 잘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었나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닉님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뭔가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죠. 닉님이 베니님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이제 그랬을 때 베니님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피아노 칠 때 그 전에 일단 닉님의 존재를 인식은 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모임에 있는 한 명 중에 모임에 하나였구나. 있는 한 명이었고 방금 장난 삼아서 이야기했는데 뭐 자기를 위해서 피아노를 쳐서 이렇게 꼬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뭐 이제 술 기운에
전 술 먹고 피아노 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낭만적이다. 네. 노래 부르고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보였고 그래서 네. 또 피아노를 쳤고 또 스토리도 같이 그쵸. 쉐어를 했고 그런 거였는데 제가 뭔가 이 친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거는 그거보다 꽤 한참 이후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약간 그 백조가 이제 수면 아래에서 발버둥 엄청 열심히 치지만 그걸 안 보이는 것처럼 베니님이 닉님을 인식하기 전까지 닉님이 주변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많이 했어요. 맞아요. 닉님이 이제 그 스토리를 좀 더 얘기해 줄까요? 어떻게 알짱거렸는지.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MT랑 피아노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 한 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나 한 달 정도 그때 근데 뭔가 저는 그 베니님이 뭔가 저를 그렇게 인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실 마음을 잠시 접은 그쵸. 시기였습니다. 그쵸. 네. 마음을 잠시 접었는데 근데 오히려 약간 마음을 접고 나서 좀 더 모임에 나갈 때 베니님을 마주칠 때 좀 더 편한 것도 있었고 같이 술 마시면서 한 연말쯤에 좀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가 그 이후에 또 이제는 좀 더 사람이 적었을 때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언제 말씀하시는? 피아노 한 번 더 치셨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총 두 번을 쳤는데 사실 두 번. 첫 번째 쳤을 때 사람이 오히려 적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오케이. 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였던 것 같네요. 두 번째 쳤을 때 제가 이렇게 편의점 쪼르르 가가지고 맞아요. 숙취해소제도 사오고 네. 그리고 연말 파티 친구들끼리 했었을 때 베니님도 그때 계셨었는데 네. 그때 옆에 이렇게 중간에 가가지고 앉아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마음을 접은 순간이 있었다가 연말에 다시 뭔가 친해지게 되면서 뭔가 느낌이 좋은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연말이 끝나고 해가 지나고 나서 제가 정산 해야 돼가지고 카카오톡을 보내드렸는데 이야기가 그때부터 근데 뭔가 단답으로 안 끊기고 뭔가 이어지고 티키타카가 됐었던 것 같아요. 1월 초에. 그때 이제 베니님 무슨 생각으로 티키타카를 했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얘 괜찮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저도 이제 호감이다 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연말 파티쯤 되는 것 같아요. 연말 파티쯤. 제 기준으로. 그쵸. 이제 그만큼 이제 닉이 계속 주변에서 막 숙취해소제 챙겨주고 내가 알기로는 베니님 특히 술자리에서 중간에 혼자 나와서 혼자 시간을 종종 가지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제가 베니님을 처음 뵀을 때도 이제 제가 영어회화 모임을 안 가고 디프리만 참가했었는데 그 디프리를 가는 길에 베니님을 길에서 마주쳤어요. 그래서 베니님이 그때 혼자 노래 들으면서 맞아요. 힐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처음 그게 사실 저한테는 베니님의 첫인상이었어요. 그렇군요. 피아노 치는 친구다. 그리고 닉이 좋아하는 아이다까지만 알고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되게 센치하게 그때 가을이었나?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묘한 그런 날씨였는데 네. 어두운 그 종로 골목을 네. 혼자 걷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가 저도 기억나네. 맞네요. 그날 저희가 처음 뵀죠. 처음 뵀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좀 더 이제 좀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좀 걷다가 들어갈게요라고 해가지고 되게 특이한 친구다. 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닉님이 쪼르르 달려 나와서 뭐 같이 시간도 가지고 뭐 술자리 있을 때 뭐 중간에 나가서 숙취해소제가 사다 주고 뭐 그런 거죠. 그쵸, 맞죠. 그게 아마 조금 킥이었던 것 같아요. 숙취해소제가 네, 그게 두고두고 지금도 생각나요. 서히타구나. 그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서히탐을. 네, 맞아요. 그게 조금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날 정도로 좀 그게 컸고 지금도 제가 먼저 어디 가서 술 먹고 있거나 하면은 종종 주머니에 숙취해소제를 가지고 와요. 좋다.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요. 앞으로도 그 집에 뭐 숙취해소제 한 박스 사놔야겠네. 유통기한 기니까. 뭐 아무튼 네. 그랬다가 인식을 했다가 이제 새해에 사건이 일어나겠죠? 맞습니다. 문학 작품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기승까지 왔어요. 기승 맞습니다. 저는 아직 안 와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근데 베니님께서 방어회를 아직 드셔본 적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기회를 낚아채서 네. 방어회를 같이 먹자. 네. 그리고 그때가 제 생일이었어요. 제가 맞아요. 먹자고 한 날이. 근데 물론 제가 생일이라는 건 말은 안 하고 근데 뭔가 그런 날에 이렇게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날 같이 방어회를 먹기로 하고 그때는 그럼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었나요? 베니님과 방어가 맞습니다. 그때 주는 선물이었나요? 맞습니다.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어떤 술 마실지도 그때 뭐 되게 얘기 많이 하고 해서 청아를 음. 같이 마셨고요. 음. 그러다 술을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1차에서 좀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에서 마침 베니님이 좋아하는 가게가 근처에 있어서 약간 골목에 있는 술집인데 뭐 약간 이자카야풍인데 책 같은 거 꽂혀 있고 살짝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데 주인장님께서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가게 안에 안방 같은 데 계시는데 뭐 갑자기 저희가 주문을 하면 네 할게요 하고 뭔가 나와서 전을 붙여 주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인테리어하다. 맞아요. 되게 앤틱하고 일본풍이고 그리고 근데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꽂혀 있던 책들도 막 심상치 않았어요. 그냥 만화책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뭐 되게 약간 인간 실격 같이 좀 무거운 책들도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아무튼 그때 저희가 와인 2병을 마셨죠. 맞아요. 네. 사실 한 병 마셨을 때가 딱 적당했는데 근데 너무 서로 기분이 좋았는지 2병을 마시고 저는 필름이 끊겼습니다. 와, 네. 그런데 필름이 끊겼을 때 저 뒤에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 제가 손을 이렇게 덕적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이제 테이블 위로 손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퍼블릭에서. 쌍남자다. 네.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아니 그리고 애초에 이자카야 하면 되게 약간 소담스러운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주인장이 이제 안방에 있다 나올 정도면. 맞아요. 테이블이 한 3개 정도밖에 없고 네. 좁은 공간이어서 다 이제 서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도 취했고 얘도 되게 많이 취했고 네.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쓸 정도로 네. 많이 취해가지고 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케이. 손을 잡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짜릿. 그게 저희 첫 손잡은 날이거든요. 그러네요. 사귀기 전이고. 그쵸. 네, 그때 좋았다. 어쨌든 느낌이 좋았다. 좋았다. 이제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럼 손잡고 같이 어디를 가진 않았어요? 네, 그게 마지막이었죠. 맞습니다. 그 다음 헤어졌습니다. 쿨하게. 네. 쿨하게 헤어졌고 그 뒤에 다시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날이 가장 이제 임팩트가 큰 날이었죠. 임팩트? 뭔가 새로운 뭔가 날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네. 우선 친구네 집에서 저희가 뭐 설 연휴 맞아서 이렇게 만날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전에 저희끼리 미리 만나서 같이 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같이 놀다가 와인을 마시는데 그 테네시 왈츠가 딱 재생되고 있을 때 그때 뭔가 저희 첫 스킨십을 그때 하고 어떻게 누가 먼저? 누가 먼저죠?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그 분위기가 저희 서로를 이렇게 끌어당겼죠. 좋아요. 근데 막 엄청 수위 높은 스킨십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뭔가 입맞춤 정도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네. 그리고 다음날도 봤는데 저희가 그때 컨텐츠가 있었어요. 한창 대도시의 사람법이 유행하고 있었을 때 네. 저희가 각자 책을 읽고 카페에서 그리고 그 퀴즈를 서로 3개씩 내주자. 그리고 다 맞춘 사람한테 소원권을 주자라는 내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미 오피셜리 우리 사귀는 사이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정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저희는 썸인 거죠 그때는. 맞아요. 네. 좋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퀴즈 내기로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읽었고 문제도 정말 어렵게 냈습니다. 거의 한 3번 꼬았거든요. 그걸 쟁취하기 위해.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등학교 내신 마지막 문제 수준으로 꼬았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소원권을 따고 그래서 친구 집에 이제 만나기로 했었으니까 저희 둘이 같이 가는 길에 제가 그때 버스를 기다리면서인가 어쨌든 가는 길에 이제 소원권을 쓰겠다. 그리고 우리 같이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베니님께서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아, 잠시만 기다려달라. 나중에 대답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건 또 뭐야? 네. 그리고 그날 제 생각에는 그 친구 집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그 대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옆에서 불청객 다른 친구가 난입을 했었어요. 그 게스트 나온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영어회 모임 한 분이 난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때 얘기를 못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근데 그 친구 집 냉장고에서 재료를 같이 꺼낼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딱 둘만 남았을 때 한 6시 30분 경이었어요. 네. 역사적인 순간이네. 역사적인 순간 그때 이제 대답을 해주셨죠. 어. 그러자 그러자.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니님 그때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얘기할게의 의미는 사실 제 이미 마음은 한 70% 이상 다 가 있긴 했는데 진짜 완전 살짝 마지막에? 파이널의 파이널 체크. 왜냐면은 딱 그 이전의 관계에서 한번 뒤었던 적이 있어서 어허. 이번엔 좀 신중해야 된다. 근데 이미 마음은 다 가 있는데 그쵸. 살짝 이성적으로 좀 더 이 관계가 맞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였고, 네. 또 이제 닉 같은 경우는 또 해외에 갈 계획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고, 그쵸. 저도 이제 해외에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미 마음이 간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계속 고민을 해보다가 네, 단둘이 딱 남아있을 타이밍이 오니까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로맨틱하다. 그래서 서로 승낙하고 이제 감격에 뭐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진 않았나요? 그 냉장고 앞에서. 친구 집이었어. 그 친구 집은 여기 게스트로 나온 적이 있었던 삐삐F 님이죠. 삐뽀님 이제 네. 삐뽀님이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이제 큰 명절 같은 날 이제 지금 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가 뭐 가족한테 돌아가거나 어쨌든 방이 비면은 이제 그럴 때 저희를 한 번씩 초대해가지고 같이 게더링하는 시간을 가지죠. 이제 그런데 그 집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맞습니다. 그 집 냉장고에서 시작됐죠. 거의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냉장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념비적으로다가. 그거 버리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닉님의 끊임없는 구애 속에 쟁취해야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사실 그쵸, 닉님 같은 경우는 첫눈에 사랑에 빠진 느낌이었고 베니님은 천천히 스며들었던 관계였는데, 이제 연애를 진행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건 사실 베니님은 지나가면서만 봤지 실제로 대화해봤던 적도 없고 둘이 어떻게 만나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닉이 일방적으로 많이 좋아하는구나만 알고 있었다가 다 같이 뭔가 노는 타이밍이 올 때마다 되게 베니님이 닉님 잘 챙겨주고 그리고 닉님이 베니님 되게 잘 의지하고 해서 되게 좋다. 서로 이제 사랑의 단계가 저는 너무 당연하게 백그라운드만 봤을 때는 이제 닉님이 더 앞서 나가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니님도 못지않게 잘 텐션을 맞춰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알콩달콩 사귀고 있는 커플들을 모시고 나서 고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연애를 비춰봤을 때 고백 후에 연애를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연애하는 걸 좋아하는지. 일단 닉님은 너무 자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고백하시는 스타일이죠. 맞습니다. 근데 전 여기서 질문이 흘러가는 연애는 어떤 건가요, 혹시? 오늘부터 1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 이제 닉과 베니의 얘기로부터 비롯되자면 이제 소원권을 안 쓰고 그냥 계속 그렇게 데이트를 계속 하는 거죠. 데이트를 하면서 어제 서로 좋아하는 건 확인을 했잖아요. 스킨십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관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명명짓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되게 극혐하는 표정을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네. 뭔가 서로 마음을 확인했으면 뭐라도 관계를 정해하지 않으면 네.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얘기를 해서 잘 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베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흘러가던 듯한 연애는 보통 저희 나라가 아니라 좀 서양권 국가에서 좀 많이 하는 그런 형식인 거죠. 맞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아직 관계를 시작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선호하는 방향이 흘러가는 연애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단 너무 그 한국형 서로
너랑 나랑 완전 딱 커플이야라고 꽝 찍고 1일부터 서로를 향해 막 전력 투구하는 그 연애 관계가 이제 사실 한국형 연애 관계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 그거를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거를 서로 약간 양보해 가면서 템포를 맞춰 나가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특히 20대 초반 때 그렇게 연애를 하면 서로 되게 옥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양하고자 흘러가는 연애를 선호하긴 하지만 저도 실제로는 한 번도 흘러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게 저는 흘러가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면 꼭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아. 우리 무슨 사이야? 아. 그래서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일단 서로만 만나지만 나는 좀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다 상대가 싫어했었죠. 근데 흘러가게 되면 약간 관계가 정해가 안 된 상태면 네. 예를 들어 본인은 약간 한강이라고 하면 그 뭐 한강으로 이제 흐르는 상류의 물들이 많잖아요. 뭐 어떤 강에서도 오고 저 강에서도 오고 그럼 나 이 사람이랑도 잘 흐르고 있고 저 사람이랑도 잘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관계가 정의가 되지 않았으면 사실 바람이라는 것도 정의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 사람이랑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 건지 그쵸.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관계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흘러가는 연애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서로 스파크 튀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 약간 서로의 환상을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첫 인상이라든지 그 받은 인상에 나의 환상을 좀 덧입혀서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좀 더 명확하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그때서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뭔가 익스클루시브하게 한다기보다는 뭐 딴 사람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하지만 결국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아니면 나는 결국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자연스럽게 들면 그때 진짜 Will you marry me 하는 것처럼 완전히 딱 연애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텀을 얼마나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뭔가 완전 익스클루시브하게 예, 되는 거요? 막 완전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네. 딱 네, 익스클루시브하게 네. 되기까지. 뭐 한 1년? 네. 아니, 1년간 네. 근데 제가 애초에 뭔가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충성심이 되게 강해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굳이 막 관계를 명명짓지 않도록 애초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도 익스클루시브처럼 지내게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요. 네. 지금 네. 공감을 전혀 안 되고 있는. 아닙니다. 청취자분들 공감하시죠? 미국에 가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만나실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맞아요. 미국에 되게 많을 타입. 미국 맞아요, 캐나다 맞아요. 쪽. 그렇죠. 미국 캐나다 네. 그리고 프랑스 쪽에서도 네. 너무 좋죠. 추잡스럽게 하긴 하는데 아무튼 맞아요.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럼 두 분 다 이제 흘러가는 연애보다는 다 서로 딱 처음 마음이 좀 있었을 때 사귀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백 받았던 경우가 많아요? 고백했던 경우가 더 많아요? 닉님 먼저? 저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먼저 안 했으면 제가 했을 거고 제가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먼저 했을 딱 그 타이밍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네. 어쨌든 되게 맞습니다. 확실하게 생각이 드는 순간에 맞습니다. 했던 거다. 그러면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뭐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 부끄럽지만. 멋있다. 그럼 의도치 않게 피아노를 쳤지만 홀려 들어오는 그 남자들 거기서 그냥 이제 짚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 거. 이제 광역어그로 이제 매혹의 노래를 이제 퍼뜨리면 그쵸. 네, 누군가를 먼저 좋아해 본 적은 있는데 제가 먼저 고백을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좋아했던 상대가 고백을 하게 만들었나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나 봐요. 네, 이번 경우처럼. 그쵸. 네. 그렇죠. 보통 연애를 했을 때 그럼 상대방이 뭔가 좀 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베이님의 마음이 동하나 보다. 저는 근데 그거랑 반대로 제 마음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먼저 좋아하면은 그 연애까지 항상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네. 수 있어요. 네.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먼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베이님 말씀하신 거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더 많이 좋아해가지고 관계를 좀 더 진척시키는 관계를 해보고는 싶다.
네, 해보고 싶었지만 싶었지만 네. 근데 뭐 이제는 뭐 낙장 불입이죠. 돌아갈 수 없죠. 그쵸. 이제. 이미 유부녀가 돼버렸네요. 사실 유부녀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네네. 지금 연애를 잘 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그랬다면은 애초에 그럼 베니님은 거의 다 고백을 받았었던 케이스고. 네, 연애를 막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연애 관계에서는 전부 다 네, 고백을 받고 맞아. 제가 대답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공통적이었던 뭔가 순간이 있나요? 상대방이 고백을 했을 때 보통 이럴 때 고백을 하더라. 제가 뭔가 저도 마음이 꽤 크다는 걸 많이 보여주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을 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럼 그 전에 손을 잡는다든지 뭔가 스킨십에 대한 확인이 있었을 때에 고백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전부 다 스킨십 이후였어요. 그럼 스킨십 이후 바로 직후인가요? 아니면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네, 네. 천천히 하더라고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었지만 그쵸. 네, 예외의 경우는 제가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선색 후 고백인 경우에 이제 노를 했다. 아니요. 그 반대의 경우에 네. 반대의 경우에. 반대의 경우에. 예. 오케이. 그 스킨십이 없으면. 시간을 가지지 않고 좀 다급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하면은, 경우에는 네, 네. 제가 노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닉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했을 때 얘도 나한테 확신 있고 나도 이 친구한테 확신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고백 타이밍. 어렵네요. 어렵고 근데 보통 이제 썸을 탄다고 하면 이제 한 썸 타고 나서 3번 정도 만났을 때 네. 그때 뭐 어느 정도 감정이 무르익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고백하기 전에 서로 이제 감정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좀 그쵸. 우회적으로 예를 네. 들어서 혹시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라든가 답장 넣죠. 서로의 이상형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인 거죠. 맞아요. 아니면 뭐 어떤 연애를 해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연애에 대한 얘기로 어떤 얘기의 토픽 같은 게 정해지면 뭔가 그거는 마음이 있다의 그쵸, 다른 맞아요.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면 보통 고백까지 얼마 안 걸리죠. 그쵸. 그러면 이제 베니님이랑 닉님은 그러니까 사실상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손을 잡은 이후로 한 3번째 만남 때에 고백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속 잡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만남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손을 잡았던 걸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없지 않아요? 저희가 만나고 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잡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오케이.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그 기억을 못해서 참 아쉽긴 한데 아무튼 근데 그 전에 손 잡는 거 말고도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또 스킨십이 있었으니까 또 감정의 확인은 했다라고 생각했죠. 그쵸. 맞아요. 네. 그 사실상 베니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게 그 필름 끊긴 순간에 손잡는 거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때가 되게 확실한 시그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뭔가 나 이 사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약간 긴가민가 할 때 뭔가 딱 킥을 꽂을 수 있는 게 스킨십 했을 때 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은 나도 이제 좋아하나 보다가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필름 끊긴 닉 칭찬한다. 아니면 그때 너무 심장이 빨리 뛰어서 알코올이 갑자기 내로 확 쏟아가지고 기억을 잃어버렸나 보다. 술을 진짜 많이 먹긴 했었어요 그때. 네. 많이 취했었죠. 그쵸. 서로에게 또 취했었고.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베니님한테 닉님이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한 거였으니까 이제 그대가 베니를 꼬시기 위해서 했던 나름의 뭔가 플러팅이나 전략 같은 게 있었어요? 고백 전략? 아니면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계속 아등바등 소원권 따려고 막 사실 그게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소원권을 가장한 채로 뭔가 자연스러운 척하는 게 전략이었으나 사실 소원권을 내기로 건 순간부터 자연스럽지 않았네요. 그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소원권은 닉님이 제의했던 거였어요? 아마 제가 제의했을 거예요. 왜 제의했어요?
그건 그냥 게임을 하고 싶어서였었는데요. 저는 네. 그거를 이제 고백에 이용할 줄은 몰랐었죠. 아하. 아, 그래, 맞아요. 맞네요. 먼저 제안하셨고, 제가 이제 그거를 낚아챘고. 오케이. 왜냐면 사실 저는 그냥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그 상황에서 누가 소원권 걸면 당연히 뭔가 객건이었는데 이제 베니님은 정말 이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그냥 서로 게임하듯이 썸 타는 사이에서 그 하나의 그냥 상품으로 그냥 걸자 네네. 느낌이었구나. 그래서 주변에 남자들 꼬이나 봐요. 약간 의도는 가지지 않지만 그런가 봐요. 어. 저도 모르게 끼를 부리고 있었네요. 근데 이건 사실 타고나는 거라서 배울 수도 없고 그런가 봐요. 진짜 멋있다. 좋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닉을 꽂을 수 있었겠죠. 그럼요. 닉이라는 남자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타고난 폐왕색이 있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베니님 고백을 대부분 다 받았다고 했으니까 고백을 거절했을 때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저의 경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아마 더 싫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 이미 거절했다는 건 이제 진짜 정말 안 되는 사이였기 때문에. 네, 진짜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거절했기 때문에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닉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절 스스로 당했거나 아니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됐던 경우. 먼저 거절 당하면 저는 사실 그냥 직진은 안 할 것 같고요. 내 끝일 것 같고, 네. 제가 거절을 한다고 했을 때도 거기서 끝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액션이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사실 이제 베니님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는 대놓고 거절 당하지는 않았고 그냥 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너무 투명하게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간접적인 거절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그랬었고 그럼 이제 고백 방법으로 사실 이제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둘이 이제 모여 있을 때 얘기를 하고 뭔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고백에 예스하는 과정을 통해서 커플이 성사가 되셨는데 이때는 사실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선호하는 고백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인 거죠. 모두의 앞에서 거창하게 고백받는 경우 아니면 단둘이 있을 때 소소하게 뭐가 더 좋으신가요, 베니님? 사귈래 말래 고백 같은 경우는 네. 전 단둘이 있을 때 소소하게 하지만 로맨틱하게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두의 앞에서 거창하게 고백받고 싶은 게 있나 생각해보면 프로포즈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막 뭐 친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고 축하해줄 수 있고 누군 뭐 동영상이나 사진도 찍어주고 그쵸. 그렇게 남길 수 있는 모두의 순간이 돼도 프로포즈는 괜찮을 것 같고. 네, 근데 처음 사귀는데 모두 앞에서 거창하게는 그쵸.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네. 특히 연애는 뭔가 개인 간의 뭔가 그런 일 같은 느낌이고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닉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연애를 할 때 모두 앞에서 거창하게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이게 거의 다 이제 고백 실패썰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단톡방에서 너 좋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모임에서 만난 거 아닌 이상 모두의 앞에서 거창하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쵸. 맞아요. 특히 이제 게이씬에서는 거의 단둘이만 커넥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둘이 있을 때 소소하게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자면 모두 앞에서 거창하기가 모두가 인지한 공간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고백하기랑 뭔가 아무도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없는 프라이빗한 곳에서 하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프라이빗한 걸 좋아하시겠죠? 두 분 다? 살짝 장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네. 정말 둘만 프라이빗하게 있는 공간이 네. 숙박업소라거나 네. 그럴 경우엔 전 차라리 공공장소가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무다 깨진다? 네, 무드가 너무 깨지고 네. 오히려 좀 뭔가 어디 식당에서라던가 아니면 식당에서 나와서 뭐 걷고 걷다가. 있는데 뭐 공원에서 뭐 이런 퍼블릭이 그런 경우엔 좀 낫지 않을까. 네, 로맨스가 중요하네요 저한테 생각해보니까. 네, 로맨스가 깨지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닉님은요? 저도 그 둘 간의 차이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에서 예를 들어 제가 엄청 좋아하는 뭐 식당에서 서로 이렇게
뭔가 와인이나 아니면 술이나 맥주 같은 거 마시다가 저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 마시고 나와서 좀 걸을래? 하다가 걷다가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럼 호감이 있어 사귀기 전인데 모텔을 갔어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 나서 야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너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사이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다음에 우리 낮에 만났을 때 좀 더 네. 그때 다시 얘기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역시 로맨틱가이 둘이 만나니까 이렇게 연애를 예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 모텔에서 고백해도 별 상관없는 생각이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뭐 사귀기 전에 서로 속감을 먼저 맞춰봐야지라는 생각이 더 강해서 그건 저도 찬성이에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안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환상의 짝꿍으로 잘 만나서 너무 다행인데 그러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데 대단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텔에서 하나 사실 별 생각은 없고 그리고 애초에 스며드는 관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고백 자체를 그렇게 딱히 선호하지는 않죠. 근데 이게 참 제가 안 좋은 것 같은 게 대부분 다 그래서 연애가 그래서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하면 약간 좀 싸우는 것처럼 연애를 시작하게 돼요. 왜냐면 나는 그냥 흘러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보통 상대는 그걸 싫어하는 게 대부분이었으니까 이제 너 어차피 그럴 거면 그냥 우리 만나자 가 되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 무대가 와장창 깨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 만나자 오늘부터 1일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좀 그게 저의 패착인 것 같아요. 할 거면 내가 끝까지 고수를 했어야 되는데 또 상대를 좋아하니까 상대를 어줍지 않게 맞춰준다는 마음이 있어서 상대가 나의 텐션을 싫어한다고 하면 그래 그럼 우리 사귀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앞으로의 전략은 끝까지 가치관을 고수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고백을 하시거나 둘 중 하나로 가시겠네요. 그쵸. 상대를 보고 하겠죠. 상대를 보고 하겠죠.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스스로 약간 입으로 내 스스로를 망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흘러가는 연애를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더 방탕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사랑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방법론적인 문제긴 한데 그러게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는 아직도 항상 고민 중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게 결국 흘러가는 대로 연애를 하고 싶으신 이유가 뭐 그렇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내가 이 사람을 찾게 된다 해서 이 사람을 찾기 위함인 거네요. 맞아요. 뭔가 장기간에 내가 뭐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얘는 계속 생각이 난다. 이런 그 한 명을 찾기 위한 어떤 여정인 그쵸. 건가요? 완전 낭만인 거죠, 나름의.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나만 상대방 그랬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내가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상대방 인생에 있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지만 결국에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너랑 놀고 싶더라. 약간 이렇게 되는 관계를 찾고 싶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맞아요. 그러게요. 뭐 있겠죠, 어딘가 뭐 흘러가다. 분명히 있죠.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프망상 좀 또 이제 닉님이 베니님도 N이신가요? 네. 좋아요. 이제 둘이 또 망상회 하면 또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썸은 탔으나 아직 연애가 이르다고 생각하는 상태의 나예요. 이제 그런데 상대가 울면서 진심을 다해서 고백 공격을 해온다. 그럴 때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 그러니까 호감은 있어요. 근데 아직 연애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상대가 진짜 막 약간 그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너무 진심을 다해서 나 너가 너무 좋아. 나 너랑 사귀고 싶어. 나 만나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건은 그 울음도 예뻐 보일 때예요. 마음 상태가. 그럴 때 승낙할지 거절할지. 저는 오히려 연애할 마음에 아직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고백은 괜찮다고 보는데 눈물을 흘리며 공격을 해온다라는 포인트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네요. 감정을 쏟아내는 게. 네, 뭔가 네. 그럼 거절이에요?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베니님 먼저 혹시 생각한 답변 있을까요? 승낙인지 거절인지. 저는 승낙할 것 같아요. 어떤 네. 점에서? 왜냐면 일단 저도 호감이 있고 네, 호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절을 해버리면은 이젠 더 이상 그 넥스트 페이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쵸. 뭐
그땐 사귀고 싶어서 잘 사귀었는데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잘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는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네 한번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승낙하고 만날 것 같아요. 오케이. 닉님 이제 생각 정리되셨나요? 네, 네, 네. 어려워요? 근데 약간 그런 취지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이때 거절을 해서 우리의 관계가 끝나게 되는 거면 그쵸. 받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거절을 하고도 좀만 더 만나보자, 뭐 이런 게 가능한 관계라면 네, 그렇게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사실 이제 닉님이 여태까지 대답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 상태가 너무 감정적으로 업돼 있으면 좀 맨정신이 아닌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면 사실 닉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흡 좀 고르고 맨정신으로 다시 얘기해보자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일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제가 막 흥분하고, 그냥 막 술을 마시고 취하고, 그랬을 때 감정이 격해지는 거를 제 스스로 느끼다 보니까, 막 그쵸. 격해진다기보다 평소보다 텐션이 오르고, 맞아요. 오히려 제가 그랬을 때랑 안 그랬을 때 차이를 아니까, 그쵸. 그래서 상대방도 그래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막 이성과 합리가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 그래도 뭔가 감정의 고조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울면서 고백해오면 다 승낙했어요. 울면서 고백을 해온 경우가 몇 번 있었나요? 그러니까 운다기보다는 약간 제가 상대방이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잘 못 듣는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진짜 나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별로 없는데 뭔가 상대방이 나 너랑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면,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아니지만 안 만나면 나 너무 슬퍼, 야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한테 좀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좀 부정적인 내가 영향을 준다 하면은 뭔가 대부분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안 좋은 그거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상대가 매달리면 저는 보통 다 연애를 일단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는 어땠나요? 이후엔 또 좀 잘 만나는 만난 경우도 있고 잘 안 만난 경우도 있고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사실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제가 더 말을 세게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소소하게 계속 거절하는 걸 디포트 값으로 좀 가져가면서 나를 보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약간 저는 운파님이 되게 의외의 면이라고 지금 생각했어요. 평소에 되게 말로 표현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생각 정리도 잘 하시는 타입이라 맞아요. 그런 거 당연히 거절하고 내칠 줄 알았는데 잘 못해요. 아니었군요. 그게 뭐 로맨스든 아니면 섹슈얼이든. 네, 맞아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항상 선택했던 것들을 보면 과거에 뭔가 사실 잘못된 선택인 거죠. 관계에 있어서 별로 안 좋고 나의 멘탈에 있어서 별로 안 좋은데, 뭔가 경험상 근데 항상 저는 그렇게 뭔가 매달리거나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몸, 내 이 한 몸 뭐 결국 썩어 문드러질 건데 뭐 눈 한 번 딱 감고. 그 후가 현자 타임 왔을 때 너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감정이 정말 안 좋았죠. 되게 네. 안 좋았죠. 네. 되게 안 좋았는데. 거의 성폭력 이후에 그쵸,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었죠. 사실 그래서 전에 만났던 애인이 저는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억지로 했을 때에 약간 그때 그런 느낌이 받기는 해서, 그런 관계를 내가 계속 멀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뭐 이것은 저의 그런 문제고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꼭 자라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운파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평소에 그냥 소소하게 잘 이제 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거는 못 고친 것 같긴 해요. 뭔가 극한의 순간에 처하면 항상 안 좋은 선택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고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애초에 이제 두 분의 이제 커플 이야기가 거의 메인 컨텐츠였어요. 이제 고백은 그냥 서브로 좀 가져가는 거였고, 이제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패왕색으로 주변 남자들을 홀렸기 때문에 뭔가 이제 플러팅하는 방법이 있나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진짜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뭐 그 닉한테 물어보면 닉이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맞아요. 네, 저는 딱히 못 느끼겠어요. 오케이. 저만의 스킬이 딱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닉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마음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플러팅. 일단 숙취 해소제 주는 거 빼고. 그러게요. 뭐가 있지? 제가 보기에는 네. 닉님 같은 경우는 일단 좋아하는 상대가 생기면 그 사람을 엄청 관찰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엄청 관찰해서 일단은 상대가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배려하는 방식인 거죠. 상대를 잘 챙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런데 지금 그러다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관찰이 하나의 키워드인 것 같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물어봤었어가지고 뭐 좋아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노래나 아티스트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추천을 받고 그런 거를 좀 숙지를 해온 다음에 다음 만남에서 그 관련된 얘기를 한번 꺼낸다 식의 어떤 전략이랑 아님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좋죠. 맞아. 왜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야기거리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공감대 형성도 좀 잘 되고 해서 이제 베니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닉님이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관련된 걸 막 공부해오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공부했다고 느꼈나요? 아니면 얘는 원래 이걸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그거를 대놓고 티를 냈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걸 들어왔다. 그리고 또 다른 곡 추천을 받으려고 그때 바에서 이야기를 네. 디프리 바에서 영어 네. 모임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추천해주고 일주일 동안 이 노래 들었다 이렇게 다 티를 내더라고요. 그때 조금 귀여웠다? 네. 어땠어요? 그거 봤을 때? 좀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티가 났나요?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좋아하는 티가 그렇게 좀 서투르게 나는 것도 맞아요. 그런 게 좀 오히려 포인트였지 않나. 그치. 이 친구가 그만큼 나한테 진심이구나가 잘 전달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투른 척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닉님은 진짜 서툴렀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제가 아는 닉님 성격상 이게 아무리 머릿속에 막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말하고 본인의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는 뭔가 되게 약간 순수한 모습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매력이지 않나 또 이제 건실한 청년으로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예. 이것까지 말하면 너무 크리피하겠다는 가리고 이것까지 말하면 저 하겠다 정도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꺼내보는 식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근데 그랬을 때의 상대가 좋아하는 게 사실 내 취향과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거의 없었나요? 상대가 좋아하면 그냥 다 좋아요? 또 그건 그 취향이랑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그러게요. 그래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뭔가 식견을 넓혀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소비하는 건가요? 문화를? 뭐 그런 거죠. 저는 뭐 작품 추천이나 이런 건 받고 감상하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한 번도 이거 너무 싫은데 했던 건 없었어요? 뭔가 상대방이 이렇게 추천해줬을 때 그런 건 하나도 없었는데 네. 근데 대신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추천받고 들었을 때는 한 그 단기간 내에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에는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사라져지기는 결국에 듣던 노래로 회귀하게 되는 경향은 있죠. 그렇죠. 아직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가끔씩 또 들으면 또 반갑잖아요. 이제 그런 맞습니다. 참았던- 저 몰랐던 아티스트도 중지도 사실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음.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말에 파티했을 때 이렇게 좀 제가 일부러 약간 좀 DJ 같은 것도 하고 네. 오면 그 맞춰가지고 그 추천받은 노래를 틀려고 했는데 그 오기 전에 틀었는데 누가 파티 때 이런 노래 틀냐고 어떤 노래였는데 설명해줘요. 되게 약간 살짝 좀 센치할 때 들어야 되고 살짝 우울해질 수 있는 노래였는데 제가 너무 제 감정에 치중한 나머지 그런 파티곡으로 성공해버려서 한 분이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확 바꾸셨습니다. 아하 이제 그때 또 열심히 플러팅 하려고 그랬는데 방해받았네요. 아니요, 너무 제 그거 목표를 치중한 나머지 전체 무드를 파악하지 못했죠. 네. 오케이 그랬구나. 되게 귀여운 에피소드다. 되게 귀엽다. 그러네. 이제 닉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플러팅 방법이 정말 노력한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상대방과 공감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노력하는 방법이 있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노력을 예쁘게 봐주고 그거를 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뭔가 관계가 더 잘 진척이 됐을 때 또 아름답게 연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제가 약간 좀 뒷맛이 썼어요. 왜냐면 나는 과연 뭘 하지? 나는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 닉님이랑 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가 좋다고 하는 거를 일단 먼저 문화적으로 좀 접근하는 걸 되게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인스타 스토리를 되게 열심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평소에 그냥 주변 사람들 스토리를 되게 열심히 보는데 이제 그게 그냥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는 게 좋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하면 그 사람 스토리는 더 열심히 보죠. 더 열심히 보고 그러면 꼭 스토리는 보통 자기 취향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닉님처럼 대놓고 말하진 절대 않고 그냥 그 사람 스토리에서 뭐 좋아하네 뭐 만화책 좋아하거나 뭐 노래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만화책을 다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그 음악 가수의 일단 나무 위키를 쫙 훑어보죠. 일단 과거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히트송 다 들어보고 그 중에서 마니아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찾아보죠.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나 원래 좋아했던 것처럼. 약간의 연기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또 그건 있어요. 너무 거짓을 섞으면 또 그게 너무 미끄덩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최근에 스토리 보고 알게 됐는데 좋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노래 좋던데 약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참 좋지 않나. 그렇게 공부했었던 아티스트가 있나요? 어떤 아티스트였나요? 그렇게 공부했던 아티스트 얘기하면 듣는 사람 중에 바로 들지 않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덕분에 이제 지평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뭐 재즈 노래도 듣게 됐고 덕분에 클래식 노래도 좀 듣게 되고 왜냐 그런 취향들은 좀 더 앤틱한 맛이 있으니까 애초에 저는 케이팝을 주로 케이팝이나 팝송을 주로 소비를 하는데 그런 쪽은 아예 소비를 안 하다가 근데 또 그런 식으로 좀 취향이 맞는 그러니까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다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디깅 하다 보면은 저랑 그렇게 결이 맞지는 않더라도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어서 나쁘진 않았다. 네, 아무튼 그랬죠.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연애라는 게 네. 그 사람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흔적, 커리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 세계로 융합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맞아요. 과정이 되게 즐겁네요. 약간 익스플로어하고 그럼요. 하나씩 탐색하고 그럼요. 아직도 제가 근데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알아갈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반대도 그렇고요. 맞아요. 뭘 더 알아가고 싶나요? 뭐 일단 저희가 같이 살진 않았기 때문에 뭐 같이 살면서 사소한 생활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먼저 하는지 그런 생활 루틴 뭐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맞아요. 그런 디테일들. 베니가 많이 손봐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부터 많이 손봐줘야 될 거예요. 많이 발견했어요. 우리 닉님의 식습관 문화가 생활에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식습관뿐이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도 또 채워주고 맞춰주고 또 노력하면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또 말하면 또 듣잖아요, 닉이. 맞아요. 잘 들어요. 잘 맞아요, 듣고 맞아요. 또 저도 저의 모든 걸 다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네, 서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아름답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고백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닉님이랑 베니님의 연애사로부터 진행을 해봤는데 또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게리얼 라이프 얘기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신지를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의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GA 숫자 2 REALLIFE@gmail.com 게리얼라이프로 사연이나 아니면 듣고 나서 어떤 소감이었는지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랑 같으니까요. 검색하고 업데이트되는 소식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월요일 새로운 게스트와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구독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또 녹음을 처음 해보신 베니님 어떠셨나요? 처음이라서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좀 아쉽지만 네, 네,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아쉬움을 가지고 또 다음에 녹음 또 진행하면 되니까요. 네네, 그럼요. 맞아요. 닉님은 또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베니님과 어떻게 보면 저희 셋이서 녹음한 거 처음인데 어떠셨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혼자 집에서 했었던 것보다 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저희 다 같이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전과는 저희 술 다르게. 마시러 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얘기가 잘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옆에 또 그 직접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더 서포트 받는 느낌도 들고 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커플이 서로 꽁냥거리는 모습을 간접적으로만 좀 보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니까 참 좋네요. 달달하네요. 이빨 썩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또 나름 재밌게 녹음을 했으니까 편집 잘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의 음파였고요. 닉이고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